자연스럽게 돌려놓고 들어와? 편하게 그냥 들고 와. 날 잡으면서 그냥 와봐. 여기가 소리는 잘 들어가지? 하나 둘 셋. 뭔가 여기가 되게 그림이 굉장히 재밌어가지고 오늘은 제가 마로니에 공원, 낙상 공원에 왔습니다. 율곡로 19길이라는 데를 지나다가 공간이 굉장히 재미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촬영을 하나 해볼까 합니다. 왜 성공한 사람들은 다 책을 읽고 글을 쓸까?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순서입니다. 성공한 리더들이 여유가 생겨서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걸까요?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? 그들의 책을 읽어보면 대부분 책을 먼저 읽었다고 말합니다. 성공학 관련 책을 읽어보아도 책 읽기에 대한 중요성은 빠지지 않아요.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쓴 글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.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건 책을 읽는 것입니다. 그러면 어떻게 책을 읽어야 할까요? 사실 이게 핵심인데요.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영국의 평론가 토마스 칼라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. 우리가 해야 할 중대한 일은 멀리 있는 불확실한 일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는 확실한 일이다. 감사합니다. 세상에는 유행이 있고 흐름이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영상의 힘과 영향이 강한 시대입니다. 영상 매체의 활성화로 우리 삶에 유익이 된 부분은 당연히 있지만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유익보다는 실입니다. 왜냐하면 실의 영향이 결국 유익 부분을 다 잠식할 정도로 강력하기 때문입니다. 이 시대의 흐름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앞서가는 사람이 있습니다.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리더라고 부릅니다. 대중들은 점점 영상 소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. 리더들은 어떨까요? 리더가 대중들과 같은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고 똑같이 움직인다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라고 할 수 있을까요? 아마도 리더들은 영상을 보는 시간보다는 책을 읽고 생각을 하는 시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꼭 글쓰기가 아니더라도 아웃풋의 중요성을 분명히 알고 행동할 거예요. 무분별한 인풋은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. 아웃풋은 중요합니다. 그 방법 중에 가장 쉬우면서 확실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글쓰기입니다. 책 읽기는 결국 누군가의 생각을 읽는 거라서 수동적인 부분이 크지만 글쓰기는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적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모든 과정이 능동적이라는 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. 지금부터는 글쓰기가 어떤 원리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. 다리를 좀 이동해 볼까? 조금씩. 지금은 그냥 편하게 나랑 같이 가보자. 그냥 천천히 편하게 잡아봐. 여기만 불이. 그러면 글쓰기가 어떤 원리로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? 글쓰기가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이유는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입니다. 그런데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. 우리는 밥을 왜 먹을까요? 밥을 먹는 만큼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. 먹는 밥 양에 비례해서 돈을 벌 수 있다면 대식가들은 아마 재벌이 되었을 겁니다. 5시간만 지나면 또 배고파질 걸 우리는 왜 굳이 밥을 챙겨 먹을까요? 바로 상태 때문입니다. 돈을 버는 행동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그 몸의 상태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. 글을 쓴다는 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?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. 글은 사람을 만든다. 글은 돈을 끌어당기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사람을 만든다. 그 정도로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. 사람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? 그건 바로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과정에서 통찰이 일어나고 사고의 확장이 일어나면서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. 사고 방식, 생각이 변하기 때문입니다. 그러면 이번엔 생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? 이 생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볼게요. 오케이. 이것도 끊고 또 이동을 해보자. 생각이 왜 중요할까?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려우면서도 쉬운 것 같습니다. 생각은 다른 사람이다 하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. 다른 두 사람이 같은 옷을 입었다고 우리는 그 두 사람을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. 그러면 다르게 생긴 게 다른 사람이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? 완벽히 100% 똑같이 생긴 두 사람이 있다면 이 두 사람을 다른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은 뭐가 될까요?
결국 이 말을 하려는 건데 다른 사람이다 정의하는 기준은 바로 생각입니다. 완벽히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. 살아온 삶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모든 사람의 글은 특별합니다. 오직 그때 그 사람만 쓸 수 있는 글이기 때문이에요. 글이 특별하다는 건 결국 생각이 특별하다는 것입니다. 글이 있기 전에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생각은 중요합니다.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줄 수 있는 건 당신이 하는 생각뿐이니까요. 생각만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줄 수 있습니다. 다른 사람이라는 건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.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건 생각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.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건 다른 경우의 수, 선택지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. 이 능력을 키우는데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글쓰기입니다. 영상 전에 글이 있고 글 전에 생각이 있다. 제가 이 문장을 짧게 영끌각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. 이번에는 이 영끌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. 거의 정신과 치료에서는 사실 이러한 행동을 그렇게 하라고 한 걸 들은 적이 없거든요. 솔직하게. 우와, 흰색이 어떻게 이렇게 야광이 되지? 우와, 여기 무슨 빛이 있나 보다. 서 있어 봐. 서 있어 봐. 서 있어 봐. 오, 씨. 양말 좀 나왔는데? 나도 야광으로 볼게.